한국이 미국의 우주 감시망을 완전히 무력화시킨 그날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저는 미 우주군 민간 분석관 엘리사 로웰입니다. 34살 위성 추적 전문가죠. 7년간 전 세계 모든 발사체를 분석해왔어요. 중국도 러시아도 인도도 제 예측을 벗어난 적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해냈어요. 완벽하게요. 상관이 저를 불렀을 때 직감했습니다. 뭔가 큰일이 벌어졌다고요. 로웰, 한국 가봤나? 없습니다. 한국이 4번째 누리호를 쏜다. 내가 가서 확인해라. 확인이 아니었어요. 의심이었죠. 한국에 도착한 첫날부터 이상했습니다. 누리 4호와 아리랑 7호 동시 운영, 탐지 회피 설계, 실시간 궤도 보정? 이건 실험 단계 기술이었거든요. 발사 당일 제 눈앞에서 불가능이 현실이 됐습니다. 3초 빠른 분리, 예측 불가능한 궤도, 레이더 추적 실패. 일본은 당황했고 미국은 침묵했어요. 그리고 사흘째 되던 날 진짜 충격이 왔습니다. 아리랑 7호가 갑자기 흔들리기 시작했거든요. 모두가 한국 기술의 한계라고 수군댔죠. 하지만 틀렸어요. 전부 다요. 한국은 위기를 기회로 바꿨습니다. 이틀 만에 문제를 해결하고 오히려 이전보다 더 완벽한 궤도를 만들어냈죠. 누리호와 아리랑 7호 동시 조정. 세계 최초였어요. 그날 밤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증명하려 하지 않았어요. 그냥 정확히 갔을 뿐이었죠. 미국도 일본도 유럽도 예상 못한 기술. 조용하지만 확실한 실력. 한국이 세계에 보여준 우주 주권의 순간이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제가 직접 보고 겪은 한국 우주 기술의 진실을요. 좋아요 누르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순간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미 우주군 민간 분석관입니다. 엘리사 로웰이에요. 34살 위성 추적 전문가죠. 지난 7년간 궤도 데이터만 들여다봤어요. 그날 아침 스펜서 대령이 저를 불렀습니다. 사무실에 들어가니 서류 하나를 건넸어요. 로웰, 한국 가봤나? 저는 고개를 저었죠. 없습니다. 대령이 말했어요. 한국이 4번째 누리호를 쏜다. 내가 가서 확인해라. 이상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3번 성공했는데 왜 제가 가야 하죠? 대령이 말했어요. 성공했다고 다 믿을 순 없어. 기술은 검증이 필요하거든. 그 말투가 의심처럼 들렸습니다. 사실 저는 한국에 편견이 있었어요. 3년 전 한국계 상관과 부딪혔거든요. 제 판단이 틀렸다는 게 드러났고 그 이후로 한국 관련 사안만 나오면 긴장했죠. 이번에도 그랬습니다. 또 틀리면 어떡하지?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15시간 비행 끝에 인천에 도착했습니다. 대전 연구원으로 향했어요. 회의실에 들어가니 6명이 앉아 있었죠. 한 명이 일어나 악수를 청했습니다. 박도연입니다. 궤도통제센터 선임연구원이에요. 박도현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이번 누리 4호는 아리랑 7호를 함께 궤도에 올립니다. 동시 운영이죠. 저는 물었어요. 두 시스템을 동시 제어하는 건 부담 아닌가요? 그가 대답했습니다. 부담이죠. 하지만 우리는 정확히 하는데 익숙합니다. 그때 옆자리 일본인이 끼어들었어요. 오사와 주니치. 민간 분석가래요. 그가 냉소적으로 말했죠. 정확하다 해도 검증은 필요합니다. 한국 발사체가 예측 궤도를 지킬 수 있을지 두고 봐야죠.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박도연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 침묵이 더 강했죠. 그때 싱가포르에서 온 유에나가 말했습니다. 저는 한국 기술 믿어요. 이미 3번 성공했잖아요. 오사와가 코웃음 쳤어요. 과거 성공이 미래를 보장하진 않죠.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이미 긴장이 시작됐구나. 회의 후 박도연이 저를 따로 불렀어요. 복도에서 조용히 말했죠. 로웰 씨,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저희는 외국 기준에 맞춰 증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저희 방식대로 할 뿐이에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증명하지 않는다.
그럼 뭘 하겠다는 거죠? 저는 묻고 싶었지만 입을 다물었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스펜서 대령의 말이 맴돌았죠. 한국을 의심하라. 박도현의 말도 떠올랐어요. 증명하지 않는다. 두 문장이 부딪혔습니다. 노트북을 켜고 한국 발사체 자료를 다시 봤어요. 누리 1호부터 3호까지 데이터. 모든 게 완벽했죠. 그런데 이상했어요. 너무 완벽해서 불안했거든요.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한국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뭐야? 기술 때문이야? 아니면 내 편견 때문이야? 대답할 수 없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대전 시내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죠. 저 아래 어딘가에 박도현과 그의 팀이 내일을 준비하고 있을 거예요.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생각했습니다. 제발 이번엔 제가 틀리지 않기를. 다음 날 아침 일찍 나로우주센터로 향했습니다. 차로 3시간 거리였어요. 남해안이 보이는 언덕에 발사대가 서 있었죠. 누리호가 하얗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관제센터에 들어갔어요. 거대한 스크린 여러 개가 벽을 채우고 있었죠. 박도현과 그의 팀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뒤쪽 관측석에 앉았어요. 유에나가 옆에 왔죠. 떨리시나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조금요. 오사와도 반대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팔짱을 낀 채 스크린을 노려보고 있었죠. 그의 표정이 불편해 보였어요.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19, 8. 제 심장이 빨라졌어요. 7, 6, 5. 손에 땀이 났죠. 4, 3, 2, 1. 발사. 엄청난 굉음과 함께 누리호가 떠올랐습니다. 화면 속 로켓이 천천히 하지만 힘차게 상승했어요. 1단 엔진이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죠. 저는 숨을 참고 지켜봤습니다. 2분 30초 1단 분리 성공. 관제실에 박수가 터졌어요. 하지만 박도현 팀은 조용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었거든요. 2단 점화. 로켓이 다시 가속했죠. 궤적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됐습니다. 저는 제 노트북으로 예측 궤도와 비교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보였습니다. 2단 분리 타이밍이 예측보다 3초 빨랐어요. 미세한 차이지만 분명했죠. 저는 다시 확인했습니다. 틀림없었어요. 유에나에게 속삭였습니다. 저거 보이세요? 분리 타이밍이 예측과 달라요. 유에나가 자기 태블릿을 확인했어요. 정말요? 저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페어링 분리 성공. R이랑 7호 분리 성공. 계속 성공 신호가 이어졌죠. 하지만 저는 그 3초가 신경 쓰였습니다. 왜 빨라진 걸까요? 발사가 끝나고 관제실이 환호로 가득 찼어요. 박도현이 일어나 팀원들과 악수했죠. 모두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박도현에게 다가갔어요. 축하드립니다. 성공이네요. 제가 말했죠. 박도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제 시작이에요. 진짜는 궤도 안정화니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2단 분리가 예측보다 빨랐던 것 같은데요. 박도현이 저를 봤어요. 잠시 침묵하더니 대답했죠. 실시간 보정입니다. 바람과 기압을 고려해서 타이밍을 조정했어요. 실시간 보정이요? 저는 놀랐습니다. 그건 고난도 기술이거든요. 박도현이 덤덤하게 말했어요. 저희는 계획대로만 가지 않습니다. 상황에 맞춰 움직이죠. 그때 오사와가 끼어들었습니다. 실시간 보정이라니 흥미롭네요. 하지만 그게 항상 정확하다는 보장은 없죠. 우연일 수도 있고요. 박도현이 오사와를 봤어요. 표정 변화 없이 말했죠. 우연히 3번 연속 성공할 확률은 낮습니다. 오사와가 입을 다물었어요. 유에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우연보다 실력을 믿어요. 데이터가 증명하잖아요. 그녀가 자기 태블릿을 보여줬죠. 궤적 안정성 그래프였어요. 저도 그 그래프를 봤습니다. 놀라웠어요. 예측 궤도와 실제 궤도가 거의 일치했거든요. 오차 범위가 0.2% 이하였죠. 이건 정말 놀라운 수준이었습니다. 저는 박도현에게 물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정밀하게 제어하죠? 박도현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빠르게 가려 하지 않았어요. 정확히 가려 했죠. 그게 전부입니다. 그 말이 또 기억에 남았어요. 정확히 간다. 빠르지 않다. 저는 뭔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구나. 관제실을 나오며 유에나가 말했어요. 로엘 씨, 저 3초 차이 더 분석해봐요. 뭔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게요.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데이터를 다시 봤어요. 3초 빠른 분리, 그 후 완벽한 궤도. 이게 우연일까요? 아니면 계획일까요?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한국은 예측하지 않는다. 적응한다. 그리고 밑줄을 그었어요. 내일부터 아리랑 7호 궤도 분석이 시작됩니다. 거기서 더 많은 걸 알게 되겠죠. 저는 노트북을 덮고 창밖을 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보였어요. 저 위 어딘가에 아리랑 7호가 떠 있겠죠. 조용히 하지만 정확하게. 발사 이틀 후 아리랑 7호의 첫 궤도 데이터가 공개됐습니다. 저는 대전연구원 분석실에 앉아 있었어요. 박도현 팀이 자료를 설명하기 시작했죠. 화면에 궤도 그래프가 떴습니다. 고도 600km 태양동 기궤도. 저는 숫자들을 따라갔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궤도 예측 모델이 일반적이지 않았거든요. 유에나가 먼저 물었어요. 이 궤도 설계는 특이하네요. 왜 이렇게 했죠? 박도현이 대답했습니다. 탐지 회피를 고려했어요. 레이더 추적이 어렵도록 설계했죠. 탐지 회피요? 저는 놀랐습니다. 그건 군사 위성에나 쓰는 기술이거든요. 박도현이 설명을 이어갔어요. 저반사 재질 외피, 고속 주파수 도약 통신, 그리고 불규칙 궤도 조정 패턴입니다. 오사와가 비웃듯 말했죠. 그래봤자 장시간 추적하면 패턴이 드러나요. 완벽한 회피는 불가능합니다. 박도현이 글을 봤어요. 완벽하게 숨으려는 게 아닙니다. 예측을 어렵게 만드는 거죠. 저는 제 노트북으로 데이터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위성 반사율, 통신 주파수 변화, 궤도 미세 조정 기록. 모든 게 놀라웠어요. 이 위성은 정말 조용했거든요. 유에나가 제 어깨 너머로 화면을 봤습니다. 대단하네요. 이 정도면 위치 예측이 거의 불가능하겠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맞아요. 심지어 국제 권고도 벗어나지 않았어요. 그게 더 놀라웠습니다. 한국은 규칙을 어기지 않으면서도 최대한 효율적으로 설계했어요. 이건 기술력만의 문제가 아니었죠. 전략이었습니다. 박도현이 다음 자료를 보여줬어요. 아리랑 7호의 해상도 사양이었죠. 5.3m급 광학 카메라. 저는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이 정도면 세계 최고 수준이거든요. 오사와가 끼어들었어요. 사양은 좋아 보이지만 실제 운용은 다르죠. 데이터 전송 속도, 영상 처리 능력, 지상국 연결 안정성. 다 검증돼야 합니다. 박도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검증은 이미 끝났어요. 지금은 운용 단계입니다. 그가 키보드를 몇 번 두드렸죠. 화면에 새 이미지가 떴습니다. 한반도 위성 사진이었어요. 선명했습니다. 건물 하나하나가 보였죠. 심지어 주차된 차량도 식별 가능했어요. 유에나가 감탄했습니다. 와, 이게 실시간인가요? 박도현이 대답했어요. 10분 전 촬영입니다. 전송에 5분 걸렸죠.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10분 전이요? 그렇게 빠르게 전송할 수 있다고요? 그가 설명했습니다. 지상국이 전국에 5곳 있어요. 위성이 어디 있든 3분 안에 연결됩니다. 데이터 전송은 실시간에 가깝죠. 저는 다시 화면을 봤어요. 이건 단순한 관측 위성이 아니었습니다. 실시간 정보 수집 시스템이었죠. 저는 박도현에게 물었습니다. 이 시스템을 군사적으로도 쓸 수 있겠네요. 박도현이 잠시 침묵했어요. 그러더니 조심스럽게 대답했죠. 민간 목적입니다. 하지만 필요하다면 활용 가능하겠죠. 그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오사와가 코웃음 쳤어요. 역시 군사 전용이군요. 박도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중 용도입니다. 평시엔 재난 감시, 환경 관측, 유사시엔 안보 지원. 잘못된 건가요? 저는 그 말에 동의했습니다. 잘못된 게 아니에요. 오히려 현명하죠. 유엔아도 거들었어요. 싱가포르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예산이 없어서 못할 뿐이죠. 박도현이 유엔아를 받습니다. 협력하면 가능합니다. 저희 기술 공유할 수 있어요. 유엔아의 눈이 반짝였죠. 정말요? 박도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며 생각했어요. 한국은 경쟁만 하는 게 아니구나. 협력도 하고 있어. 이게 중견국의 전략인가.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유엔아가 제 옆에 왔어요. 로엘 씨, 솔직히 어때요? 한국 기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앞서 있어요. 유엔아가 웃었죠. 저도요. 처음엔 의심했어요. 근데 데이터는 거짓말 안 하잖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데이터는 명확해요. 그날 저녁 스펜서 대령에게 보고서를 보냈습니다. 아리랑 7호 예상 이상의 성능. 탐지 회피 설계 놀라움. 한국 우주기술 재평가 필요. 짧게 썼지만 무거웠어요. 대령의 답장이 왔습니다. 계속 주시하라. 허점 찾아라. 저는 화면을 보며 생각했죠. 허점이 있을까요? 창밖을 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총총했어요. 저 위 어딘가에 아리랑 7호가 조용히 떠 있겠죠. 아무도 정확히 어디 있는지 모르면서. 조용한 거인. 그게 아리랑 7호였습니다. 발사 나흘째 되던 날 아침 긴급 호출을 받았습니다. 연구원으로 달려갔어요. 관제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죠. 박도현이 모니터 앞에 서 있었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저는 다가가 물었죠. 무슨 일이에요? 그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아리랑 7호에 문제가 생겼어요. 화면에 궤도 그래프가 떠 있었습니다. 빨간 선이 좌우로 흔들리고 있었어요. 미세하지만 분명한 진동이었죠. 저는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0.3도 좌우 편차. 작지만 무시할 수 없는 수치였어요. 유엔아가 옆에 왔습니다. 언제부터였어요? 박도현이 대답했죠. 새벽 4시부터요. 갑자기 시작됐어요. 원인은 아직 모릅니다. 오사와가 팔짱을 끼고 말했어요. 봐요, 결국 문제가 생겼잖아요. 한국 기술의 한계죠. 박도현이 글을 봤지만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제 전화가 울렸어요. 스펜서 대령이었죠. 로웰, 상황 보고하라. 저는 복도로 나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리랑 7호에 궤도 불안정이 발생했습니다. 원인 조사 중이에요. 대령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한국 시스템 오류를 찾아라. 이번엔 놓치지 마라.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오류를 찾으라. 또 그 말이었어요. 전화를 끊고 관제실로 돌아왔습니다. 박도현 팀이 회의 중이었어요. 한 팀원이 말했죠. 자이로스코프 이상 없습니다. 추진체 잔량도 정상이에요. 다른 팀원이 보고했습니다. 태양 복사압도 예측 범위 내입니다. 내부 시스템은 문제 없어요. 그럼 뭐죠? 누군가 물었어요. 그때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군복 차림이었어요. 이정훈 소령입니다. 보안 담당이에요. 박도현이 소개했죠. 저는 악수했습니다. 정훈 소령이 노트북을 열었어요. 제가 외부 신호를 분석했습니다. 그가 그래프를 보여줬죠. 특정 주파수 대역에서 간헐적 신호가 포착됐어요. 간섭이요? 유엔아가 물었습니다. 정훈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능성이 높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교란하고 있을 수 있어요. 오사와가 비웃었죠. 음모론이군요. 단순 시스템 오류일 텐데. 정훈이 그를 똑바로 봤습니다. 데이터가 말합니다. 음모론이 아니에요. 저는 정훈의 자료를 봤어요. 신호 패턴이 규칙적이었습니다. 30분마다 반복됐죠. 이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저는 박도현에게 물었습니다. 누가 이럴 수 있죠? 박도현이 잠시 생각했어요. 국가일 수도 민간일 수도 있습니다. 우주는 이제 전쟁터예요.
그의 목소리가 무겁게 가라앉았죠. 제 전화가 다시 울렸습니다. 스펜서 대령이었어요. 로웰, 한국 보안 체계에 문제 있나?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게 아니라 외부 교란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령이 날카롭게 말했어요. 확실한 증거 있나? 추측이 아니고. 저는 대답했죠. 아직 조사 중입니다. 대령이 한숨 쉬었어요. 빨리 결론 내라.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저는 왜 자꾸 한국을 의심하라는 압박을 받을까요? 데이터는 다른 걸 말하는데. 정훈 소령이 제 옆에 왔습니다. 로엘 씨 믿기 어렵죠? 저는 그를 봤어요. 뭐가요? 그가 조용히 말했죠. 한국 시스템이 아니라 외부가 문제라는 거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믿기 어려워요. 하지만 데이터는 명확하네요. 정훈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데이터를 믿으세요. 편견 말고요. 그 말이 저를 찔렀습니다. 편견. 제가 가진 편견이 지금 판단을 흐리는 건가요? 저는 다시 화면을 봤어요. 박도연이 팀에게 지시했습니다. 교란 신호 출처 추적하세요. 그리고 위성 자세 제어 강화 준비하고요. 팀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죠. 유에나가 말했어요. 제가 싱가포르 지상국 데이터 확인해 볼게요. 거기서도 같은 신호 잡힐 수 있어요. 박도현이 고맙다고 했습니다. 저도 움직였습니다. 미국 위성 추적 네트워크에 접속했어요. 같은 시간대 다른 위성 데이터를 확인하기 시작했죠. 2시간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놀라웠어요. 세계 위성에서 동일한 간섭이 포착됐거든요. 한국 위성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박도현에게 보고했어요. 다른 위성들도 영향받았어요. 이건 한국 문제가 아니에요. 박도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정훈이 출처를 찾았습니다. 국제민간 위성망이었어요. 의도는 아니지만 주파수 간섭이 발생한 거죠. 우연이 아니라 시스템 문제였습니다. 오사와가 입을 다물었어요. 더 이상 비아냥거릴 수 없었죠. 유에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국 시스템은 멀쩡했네요. 저는 안도했습니다. 동시에 부끄러웠어요. 저는 또 한국을 의심했거든요. 데이터보다 편견을 먼저 봤죠. 박도연이 저를 봤습니다. 로엘 씨 괜찮아요. 의심은 나쁜 게 아니에요. 검증이니까요. 하지만 데이터를 믿으세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편견이 있었어요. 박도연이 말했죠. 인정하는 게 중요해요. 그게 시작이에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하지만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였어요. 교란을 막고 궤도를 안정시켜야 했죠. 다음 날 아침 일찍 분석실에 모였습니다. 정훈 소령이 밤새 작업한 자료를 펼쳤어요. 교란 신호의 패턴 분석이었죠. 화면에 복잡한 그래프가 떴습니다. 정훈이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신호는 30분마다 반복됩니다. 하지만 강도가 불규칙해요. 이건 단순 오류가 아닙니다. 박도현이 물었죠. 의도적이라는 뜻인가요? 정훈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능성이 높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흔들리게 만들고 있어요. 저는 그래프를 자세히 봤습니다. 신호 출처가 여러 곳이었어요. 민간 위성망, 군사통신 대역, 심지어 상업방송 주파수까지. 복잡했죠. 유에나가 말했습니다. 출처가 이렇게 많으면 특정하기 어렵겠어요. 정훈이 대답했죠. 그게 목적일 수 있어요. 추적 못하게요. 오사와가 팔짱을 꼈습니다. 그래도 한국 보안 체계가 막았어야죠. 정훈이 그를 봤어요. 한국 시스템이 아니라 국제 시스템의 허점입니다. 제 전화가 울렸어요. 스펜서 대령이었죠. 저는 복도로 나가받았습니다. 로웰 결론 났나? 저는 대답했어요. 외부 교란이 맞습니다. 하지만 출처가 복잡해요. 대령이 물었습니다. 한국 시스템은 문제 없나? 저는 단호하게 말했죠. 없습니다. 오히려 잘 대응하고 있어요. 침묵이 흘렀어요. 대령이 한숨 쉬었습니다. 알았어. 계속 지켜봐라. 관제실로 돌아왔습니다. 박도현이 팀과 회의 중이었어요.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었죠. 한 팀원이 말했습니다. 주파수 도약 속도를 높이면 어떨까요? 다른 팀원이 반박했어요. 너무 빠르면 지상국 연결이 불안정해져요. 박도현이 고민했습니다. 균형이 필요하겠네요. 정훈이 제안했어요. 다중경로 통신을 쓰면 어떨까요? 하나가 막히면 다른 걸로 전환하는 거죠. 박도현이 눈을 빛냈습니다. 가능해요. 시뮬레이션 돌려보세요.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며 놀랐습니다. 이들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있었어요. 단순히 막는 게 아니라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는 거죠. 유에나가 제 옆에 와서 속삭였습니다. 한국팀 대단하죠? 위기에 더 강해지는 것 같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그래요. 오후가 되자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습니다. 성공적이었어요. 다중경로 통신으로 교란을 우회할 수 있었죠. 박도현이 결정했습니다. 실제 적용합시다. 팀원들이 긴장했어요. 실시간 위성에 새 프로토콜을 적용하는 건 위험했거든요. 하지만 박도현은 확신에 차 있었죠. 저희는 준비됐어요. 시작하세요. 명령이 위성으로 전송됐습니다. 화면을 모두가 지켜봤어요. 30초가 지났죠. 1분, 2분. 아무 변화 없었습니다. 그때 화면이 깜빡였어요. 새 데이터가 들어왔습니다. 궤도 흔들림이 줄어들기 시작했죠. 3분 후 거의 안정됐어요. 관제실에 환호가 터졌습니다. 성공이었어요. 박도현이 팀원들과 악수했죠. 정훈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역시 됐네요. 저는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놀라웠어요. 궤도 편차가 0.01도 이하로 떨어졌거든요. 이전보다 더 안정적이었죠. 유에나가 감탄했습니다. 와, 오히려 더 좋아졌어요. 박도현이 대답했죠. 위기는 개선의 기회예요. 저희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오사와가 조용했습니다. 더 이상 비판할 게 없었죠. 저는 그의 표정을 봤어요. 인정하기 싫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박도현이 저를 따로 불렀어요. 옥상으로 갔죠. 도시 불빛이 보였습니다. 박도현이 말했어요. 로엘 씨, 오늘 많이 놀라셨죠?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예상 못했어요. 이렇게 빨리 해결할 줄은요. 박도현이 웃었어요. 저희는 실패를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돌발 상황 대비가 많죠. 저는 물었습니다. 실패가 힘이 되나요? 박도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실패는 데이터예요. 다음에 뭘 해야 할지 알려주죠. 저희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배우니까요. 저는 그 말에 감동받았습니다. 실패를 배움으로 보는 태도. 저는 실패를 두려워했거든요. 틀리는 걸 싫어했죠. 박도현이 말했어요. 로엘 씨도 배우고 계시잖아요. 처음엔 의심했지만 지금은 데이터를 믿으시고요. 저는 부끄러웠습니다. 맞아요. 제가 편견이 있었어요. 박도현이 제 어깨를 두드렸죠. 인정하는 게 용기예요. 그게 시작이고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해요.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 위 어딘가에 아리랑 7호가 이제 더 안정적으로 떠 있겠죠. 한국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저도 배웠어요. 편견을 버리고 데이터를 믿는 법을요. 내일부터 본격적인 궤도 재정렬이 시작됩니다. 진짜 실력을 볼 차례였죠. 교란이 해결된 다음 날 본격적인 궤도 재정렬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박도현이 회의실에 팀을 모았어요. 오늘이 진짜 시험입니다. 그가 말했죠. 화면에 계획이 떴습니다. 누리호와 아리랑 7호를 동시에 조정하는 거였어요. 두 시스템 연동 작업이었죠. 저는 놀랐습니다. 동시 조정이요? 그게 가능해요? 박도현이 대답했어요. 어렵습니다. 하지만 해야 해요. 효율적이거든요. 정훈 소령이 보안 채널을 점검하기 시작했죠. 유에나가 물었습니다. 이런 거 해본 적 있어요? 박도현이 고개를 저었어요. 처음입니다. 하지만 시뮬레이션은 100번 넘게 했죠. 오사와가 비웃었습니다. 시뮬레이션과 실제는 다르죠.
실험 단계 기술 아닌가요? 박도현이 글을 봤어요. 모든 기술은 처음엔 실험이에요. 저는 제 노트북으로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두 시스템의 궤도 변화를 예측해 봤어요. 복잡했죠. 변수가 너무 많았습니다. 박도현이 팀에게 지시했어요. 1단계 누리호 잔여 추진체 점화. 2단계 아리랑 자세 제어 시작. 3단계 동시 궤도 미세 조정. 명확했습니다. 작업이 시작됐어요. 화면에 두 개 그래프가 떴습니다. 하나는 누리호, 하나는 아리랑 7호. 두 선이 움직이기 시작했죠. 1단계 완료. 누리호가 예정 궤도로 이동했어요. 오차 0.02%. 완벽했습니다. 팀원들이 박수쳤죠. 2단계 시작. 아리랑 7호가 자세를 바꾸기 시작했어요. 천천히 하지만 정확하게. 저는 숨을 참고 지켜봤습니다. 그때 한 팀원이 소리쳤어요. 강민수 연구원이었죠. 교수님, 외부 중력 변화 감지됐어요. 예상보다 크네요. 박도현이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얼마나? 민수가 대답했어요. 3% 초과요. 보정 필요해요. 박도현이 고개를 끄덕였죠. 실시간 보정 시작하세요. 민수가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중얼거렸어요. 여기서 틀리면 제 월급 깎여요. 긴장된 상황인데 웃음이 나왔죠. 보정 데이터가 위성으로 전송됐습니다. 10초 후 궤도가 다시 안정됐어요. 민수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휴, 됐다. 유에나가 저에게 속삭였어요. 한국 팀 분위기 좋죠? 긴장한 와중에도 여유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신뢰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3단계 시작. 가장 어려운 부분이었죠. 두 시스템을 동시에 미세 조정하는 거였어요. 타이밍이 일치해야 했습니다. 박도현이 카운트다운을 시작했어요. 5, 4, 3, 2, 1 시작. 두 명령이 동시에 전송됐죠. 화면에 두 선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관제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화면만 봤죠. 1분이 지났습니다. 2분, 3분. 선들이 예정 궤도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저는 제 계산과 비교했습니다. 거의 일치했어요. 아니, 제 예측보다 더 정확했죠.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5분 후 완료 신호가 떴습니다. 두 시스템 모두 목표 궤도에 안착했어요. 오차 범위 0.01도 이하. 완벽했습니다. 관제실이 폭발했습니다. 환호와 박수가 쏟아졌어요. 팀원들이 서로 껴안았죠.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됐어요. 우리 해냈어요. 박도현이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가 팀원들에게 말했어요. 여러분이 해냈어요. 자랑스럽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쳤습니다. 정말 놀라웠거든요. 유에나도 박수치며 말했어요. 믿을 수 없어요. 정말 해냈네요. 오사와가 침묵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의 표정이 모든 걸 말했죠.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박도현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했어요? 박도현이 대답했죠. 우리는 실패를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돌발 상황 대비 매뉴얼이 많습니다. 저는 물었어요. 매뉴얼이요? 박도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든 가능한 오류를 문서화했어요. 그리고 대응 방법도요. 준비가 전부예요. 정훈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로엘 씨, 이제 믿으시죠? 한국 기술.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네, 완전히요. 처음부터 의심한 제가 부끄럽네요. 정훈이 웃었습니다. 의심은 자연스러워요. 하지만 데이터를 보셨잖아요. 그게 중요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저녁 무렵 박도현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저도 참석했어요.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죠. 어떻게 동시 조정이 가능했냐고요. 박도현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빠르게 가려 하지 않았어요. 정확히 가려 했죠. 그게 한국 우주기술의 철학입니다. 한 기자가 물었어요. 다른 나라와 차이점이 뭔가요? 박도현이 말했죠. 우리는 증명하려 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 방식대로 할 뿐이에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처음부터 경쟁자가 아니었어요. 독자적 길을 가는 나라였죠. 밤에 숙소로 돌아와 스펜서 대령에게 보고했습니다. 한국 우주기술 세계 최고 수준. 재평가 불가피. 협력 전략 제안. 짧지만 확신에 찬 보고였어요. 대령의 답장이 왔습니다. 내 판단 신뢰한다. 협력 방안 검토하겠다. 저는 안도했습니다. 드디어 제대로 된 평가를 받는 거예요.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저 위 어딘가에 아리랑 7호가 완벽한 궤도로 떠 있겠죠. 조용히 정확하게. 한국은 증명했습니다. 말이 아니라 실력으로요. 궤도 재정렬 성공 다음 날 최종 평가 회의가 열렸습니다. 각국 대표들이 모였어요. 분위기가 묘했죠. 긴장보다는 경외감 같은 게 느껴졌습니다. 박도현이 최종 보고를 시작했어요. 아리랑 7호 목표 궤도 안착 완료. 누리 4호 임무 종료. 모든 시스템 정상. 그의 목소리가 담담했죠. 화면에 데이터가 떴습니다. 궤도 정확도, 통신 안정성, 에너지 효율. 모든 지표가 예측을 초과했어요. 심지어 이전 계획보다 나았죠. 유에나가 먼저 발언했습니다. 싱가포르를 대표해서 축하드려요. 놀라운 성과예요. 아시아 우주기술의 새 기준을 세웠어요. 박수가 터졌습니다. 제 차례가 왔습니다. 저는 일어나 말했어요. 미 우주군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우주기술은 예상을 뛰어넘었어요. 재평가가 필요합니다. 잠시 멈췄다가 이어갔죠. 솔직히 처음엔 의심했어요. 하지만 데이터는 명확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우리가 생각한 수준을 넘어섰어요. 박도연이 저를 봤습니다. 눈빛에 감사가 담겨 있었어요. 저는 계속 말했죠. 협력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한국과 함께 가야 미래가 있어요. 오사와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말이 없었어요. 표정이 복잡했죠. 마지못해 손을 들었습니다. 모두가 그를 봤어요. 오사와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어요. 일본 입장에서 말하겠습니다. 한국 기술력을 과소평가했습니다. 인정합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가 다시 말했죠. 예상보다 훨씬 앞서 있었어요. 앉았습니다. 짧았지만 무거운 발언이었죠. 정훈 소령이 미소 지었습니다. 유에나가 저에게 속삭였어요. 오사와 씨 저렇게 말하는 거 처음 봐요. 저도 놀랐어요. 박도현이 발언했습니다. 여러분께 감사드려요.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우주는 협력의 공간이 돼야 해요. 경쟁만으론 안 됩니다. 그가 계속 말했죠. 저희는 기술을 공유할 준비가 됐어요. 함께 가고 싶습니다. 유에나가 박수쳤어요. 저도 따라쳤죠. 곧 모두가 박수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에서 스펜서 대령과 화상 통화를 했습니다. 대령의 표정이 진지했어요. 로웰, 내 보고서 읽었다. 내 판단이 맞았어. 저는 놀랐습니다. 대령님? 그가 말했죠. 한국은 우리가 생각한 수준을 이미 넘고 있었다. 우리가 늦었어. 협력 전략을 다시 세우겠다. 대령이 잠시 멈췄다가 말했어요. 로웰 잘했다. 내가 편견을 버리고 데이터를 본 게 옳았어.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통화를 끊고 창밖을 봤어요. 연구원 마당에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모두 웃고 있었죠. 성공의 기쁨이 느껴졌어요. 유에나가 다가왔습니다. 로웰 씨 축하해요. 좋은 판단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죠. 늦었어요. 처음부터 믿었어야 했는데. 유에나가 웃었어요. 중요한 건 결국 믿었다는 거예요. 그게 용기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저녁에 작은 축하 자리가 있었습니다. 박도현 팀과 국제 참관단이 모였어요. 민수가 건배를 제안했죠. 한국 우주기술의 건배. 모두가 잔을 들었습니다. 한국 우주기술에. 저도 따라 외쳤어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박도현이 제 옆에 왔습니다.
로엘 씨, 처음엔 저희를 의심하셨죠? 저는 부끄러워하며 대답했어요. 네, 죄송해요. 박도현이 고개를 저었죠. 의심은 자연스러워요. 하지만 당신은 배웠어요. 데이터를 믿는 법을요. 그게 중요합니다. 저는 물었어요. 박사님, 어떻게 이렇게 침착하세요? 박도현이 웃었습니다. 저희는 증명할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 일하는 거니까요. 그 말이 깊이 와닿았습니다. 증명이 아니라 실행. 한국은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정훈이 와서 말했죠. 로엘 씨, 다음에 또 오세요. 협력할 게 많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꼭 올게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별이 총총했어요.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죠. 아리랑 7호가 저 위 어딘가를 정확히 돌고 있겠어요. 유에나가 제 옆에 섰습니다. 로엘 씨, 이제 뭐 할 거예요? 저는 대답했죠. 미국 돌아가서 보고하고 협력 방안 만들 거예요. 유에나가 물었어요. 또 올 거예요? 저는 웃었습니다. 당연하죠. 여기서 배울 게 많아요. 오사와가 멀리서 저를 봤습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답례로 고개를 숙였죠.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인정했습니다. 한국은 말이 아니라 실력으로 증명했어요. 세 나라가 침묵했죠. 하지만 그 침묵은 인정이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에요. 협력의 시작. 함께 가는 미래. 저는 그 미래가 기대됐습니다. 한국을 떠나는 날이 왔습니다. 공항으로 가기 전 박도현을 다시 만났어요. 연구원 앞 벤치에 앉아 마지막 대화를 나눴죠. 박도현이 물었습니다. 많이 배우셨나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기술만 배운 게 아니에요. 태도를 배웠죠. 겸손하지만 확신 있는 태도요. 박도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한국이에요. 크게 말하지 않지만 정확히 행동하죠. 저는 그 말에 공감했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다음 임무도 한국에서 하고 싶어요. 함께 일하고 싶거든요. 박도현이 미소 지었죠. 언제든 환영이에요. 우린 혼자 가지 않으니까요. 정훈 소령도 배웅 나왔어요. 그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로엘 씨, 처음엔 당신을 의심했어요. 하지만 당신은 배우는 사람이더군요. 존경합니다. 저는 손을 맞잡았어요. 저야말로 배웠어요. 한국의 보안 체계, 위기 대응 능력. 정말 놀라웠어요. 정훈이 고개를 숙였죠. 민수가 달려왔습니다. 로엘 씨, 이거 드릴게요. 그가 작은 배지를 건넸어요. 누리호 모양이었죠. 저희 팀 배지예요. 가지세요. 저는 감동받았습니다. 정말요? 감사해요. 민수가 웃었어요. 다음에 또 와서 같이 일해요. 저는 배지를 가슴에 달았죠. 유에나도 왔습니다. 로엘 씨 연락해요. 싱가포르에서도 한국 기술 도입 추진할 거거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도울 수 있으면 돕겠어요.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창밖을 봤습니다. 대전 시내가 지나갔어요. 이 도시에서 저는 많은 걸 배웠죠. 기술뿐 아니라 철학을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이륙하면서 한반도를 내려다봤어요. 작은 땅이지만 큰 꿈을 가진 나라였죠. 스펜서 대령에게 마지막 보고를 작성했습니다. 한국 우주기술, 독자적 철학 보유, 정확성 중심 접근, 협력 강력 추천, 미래 파트너로 최적. 대령의 답장이 빨리 왔어요. 백악관 보고 예정. 내 평가 반영하겠다. 한국 협력 프로젝트 시작한다. 내가 책임자다. 저는 놀랐습니다. 책임자요? 제가요? 대령이 다시 메시지를 보냈죠. 내가 가장 잘 알잖아. 믿는다. 가슴이 벅찼습니다. 저는 한국으로 다시 가게 될 거예요. 이번엔 협력자로요. 집에 도착해서 짐을 풀었습니다. 민수가 준 배지를 책상에 놓았어요. 누리호가 반짝이고 있었죠. 며칠 후 펜타곤에서 발표했습니다. 한국 우주기술 평가 및 협력 방안. 30명 앞에서 설명했어요. 한국은 경쟁자가 아니라 파트너입니다. 저는 강조했죠. 그들의 정밀 기술, 위기 대응 능력, 협력 의지.
모두 배울 점이에요. 한 장군이 물었습니다. 신뢰할 수 있나?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네, 데이터가 증명합니다. 제 경험도 증명하고요. 회의가 끝나고 동료가 왔습니다. 로웰 많이 변했네. 전엔 한국 회의적이었잖아. 저는 웃었어요. 데이터를 봤어요. 그리고 배웠죠. 석 달 후 한미 우주 협력 프로젝트가 공식 발표됐습니다. 저는 다시 한국으로 갔어요. 이번엔 6개월 장기 체류였죠. 박도현이 공항에서 저를 맞았습니다. 환영해요, 로엘 파트너. 저는 웃으며 악수했어요. 함께 일하게 돼 기뻐요, 박 파트너. 새 프로젝트는 달 탐사 공동 연구였습니다. 한국의 정밀 궤도 기술과 미국의 심우주 경험을 합치는 거였죠. 첫 회의에서 박도현이 말했어요. 우리는 빠르게 가지 않아요. 함께 정확히 갑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완벽해요. 어느 날 밤 연구원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서울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하늘엔 별이 총총했죠. 유에나가 화상으로 연락했습니다. 로웰 씨, 싱가포르도 프로젝트 참여하고 싶어요. 저는 웃었어요. 박 박사님께 말씀드릴게요. 오사와에게서도 메일이 왔습니다. 일본도 협력 검토 중. 조언 구함. 저는 답장했죠. 언제든 환영. 함께 가요. 창밖을 봤습니다. 저 위 어딘가에 아리랑 7호가 여전히 정확히 돌고 있겠죠. 조용하지만 확실하게요. 한국이 가르쳐 준 건 명확합니다. 크게 말하지 말고 정확히 행동하라. 경쟁하지 말고 협력하라. 빠르지 말고 정확하라. 저는 배웠어요. 편견을 버리고 데이터를 믿는 법을요. 그리고 함께 가는 게 더 멀리 간다는 것을요. 한국의 궤도는 이제 누구도 흔들 수 없습니다. 정확하게, 조용하게, 하지만 확실하게 나아가고 있으니까요. 저는 그 궤도에 함께하게 된 걸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언제 한국이 자랑스러우셨나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제가 한국을 떠나던 날 박도현 박사가 마지막으로 건넨 말이 있습니다. 로웰 씨, 우린 증명하려 하지 않았어요. 그냥 우리 방식대로 했을 뿐이에요. 그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석 달 후 저는 다시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이번엔 관찰자가 아니라 협력자로요. 한미 우주 협력 프로젝트가 공식 발표됐거든요. 달 탐사 공동 연구였죠. 한국의 정밀 궤도 기술과 미국의 심우주 경험을 합치는 거였습니다. 동등한 파트너로서요. 인천공항에 내리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저 위 어딘가에 아리랑 7호가 여전히 정확히 돌고 있겠죠.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위성. 한국의 우주 주권을 상징하는 위성이었어요. 34년 인생에 처음으로 배웠습니다. 겸손을요. 작은 나라도 의지와 기술이 있다면 세계 최강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다는 걸요. 한국이 그걸 증명했습니다. 박도현 박사가 공항에서 저를 맞았어요. 환영해요, 로엘 파트너. 저는 웃으며 악수했죠. 함께 일하게 돼 기뻐요, 박 파트너.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내년 누리 5호, 6호 발사가 예정돼 있어요. 모두 독자 기술로요. 차세대 위성도 준비 중이죠.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세계에 가르쳐 준 건 명확합니다. 크게 말하지 말고 정확히 행동하라는 것. 경쟁보다 협력이 더 멀리 간다는 것. 그리고 기술 주권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것. 대한민국이 해냈어요. 조용하지만 확실하게요. 언제 여러분은 우리나라가 가장 자랑스러우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이 영상이 의미 있으셨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영상 하단의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시고요. 앞으로도 여러분이 몰랐던 대한민국의 놀라운 기술,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우리의 성취들을 계속 발굴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대한민국 화이팅!